I'm like TT, just like TT. 이런 내만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네, 요새 시장 정말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탄력 괜찮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후장에 탄력을 대다수 축소를 시켜가면서 결국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엇갈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반등이 장 초반에는 나왔었는데 많은 탄력을 꺾여가면서 약간의 상승에 그쳤다라는 게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 이번 주는 해리스 트레이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확실히 해리스 트레이드가 오늘은 좀 유지가 된 것 같은데요. 지난주와는 달라진 모습이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추가적으로 한번 띄워주시죠. 네, 보신다면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조지 클루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모두 해리스 부통령의 역사적인 임무 수행을 지지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영화 인턴에서 좀 활약을 했었던 영화 배우 같은 경우에는 기민한 정치와 이타적인 애국심의 행동으로 조 바이든은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물러났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헐리우드 스타들의 해리스 지지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이 과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변호사로 일한 근무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자들의 좀 표심에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해리스 트레이드의 강세 이유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한풀 꺾인 트럼프의 대세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결과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앞섰습니다. 4거래일 만입니다. 지금 해리스 대통령이 트럼프는 42%, 해리스 대통령 선거 후보는 44%로 우뚝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케네디 주니어까지 포함을 해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42% 압도적인 표차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이 지금 확실히 급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온라인 선거자금 모금액을 살펴봤을 때도 선거자금 모금액이 해리스 부통령이 언급이 되고 나서부터 급증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이 세 가지 그래프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확실히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조금은 기울 수도 있겠다. 적어도 트럼프 대세론이 한풀 꺾일 수 있다라는 점을 체크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부터 해리스 부통령이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들 강세 흐름 나타났는데 오늘도 연일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보신다면 오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과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을 때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파란불로 돌아섰다는 점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은 화일약품이었습니다. 거의 20% 넘는 급등세로 1911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테마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지금이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대표적인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으로는 이제 친환경 섹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종목들, 풍력 관련된 종목들과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보신다면 정말 시원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한 4거래일 연속 해리스 트레이드도 좀 살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가장 강력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KC코트레 같은 경우에는 8%대 강세, SDN 7%대 강세, 한화와 S에너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처럼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태양광보다 지금 CS 윈드라던가 CN 플러스라던가 풍력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는 장 초반 훨씬 강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윗꼬리는 길게 달리면서 종가가 형성됐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난히 부각된 종목들을 보신다면
낙태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낙태 관련된 종목으로는 현대약품과 GL팜텍, 명문제약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낙태 관련주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나 부통령 중에선 처음으로 올해 3월에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낙태 클리닉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어느 정도는 여성의 권리 확장을 위해서 지지한다라는 내용을 내놓기 때문에 지금 현대약품과 GL팜텍,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쯤에 이번 주에 주목하면 좋을 만한 이벤트로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컨퍼런스가 열린다라는 점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리스 부통령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슨이 되든 어떻게 되든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시장에 좀 투심이 몰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갤럭시와 SM 윗꼬리는 달렸지만 여전히 강한 시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IMBC는 왜 나흘째 상승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IMBC 오늘도 1.72%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조금은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BC 기자 출신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남편이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일한 적이 있었다라는 과거의 이력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IMBC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윤재 초이스는 해리스 트레이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를 살펴보면 좋은 건가 궁금하시다면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은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범 이노베이션의 조성일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참 아쉬웠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오늘은 가려나? 어제가 그러니까요. 바닥이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막판에 좀 아쉽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는 그래도 시장이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오늘 장 제초이스에서 보신 것처럼 네. 해리스 트레이드가 이번 주에는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도 좀 비슷하게 좀 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우선은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릴게 제가 아까 전에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그동안 정말 강했다가 오늘 트럼프 수혜주 중에서 가장 크게 좀 밀렸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뭐 재건주가 최근에도 강세가 세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이제 단기 차익 매물 나왔는데 사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 되느냐 이 부분을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에는 재건 관련한 그런 기대감할 수 있는 이벤트가 더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지금 뭐 11월 달에 좀 아직 멀지만 11월 달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제2차 평화회담 관련 일정도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도 뭐 트럼프 관련 종목들, 해리스 관련 종목들 양쪽 관련해서 내용을 많이 나누겠지만 지금 뭐 이제 대선이 앞으로 100일 넘게 남았습니다. 그쵸. 지금 11월 달 대선인데 아직도 지금 100일 남게 남아다 보니까 매번마다 정말 뭐 로이터든 미국에 있는 언론사든 정말 다양한 각지의 언론사에서 매번마다 뭐 매일마다 한 번씩 또는 매주에 한 번씩 각지의 여론조사에서 그쵸. 나올 텐데 각자마다 또 집계하는 건 다르다 보니까 네. 어떤 또 부분에서는 오늘 나왔던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또 해리스가 거의 따가웠다 그쵸. 하지만 또 다른 또 언론에서는 아직도 트럼프가 높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온갖 뉴스에 대한 노이즈가 앞으로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리스 관련 기업들, 뭐 트럼프 관련 종목들 다 지금 뉴스 하나하나에 일일비하는 흐름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럼 트럼프가 좋을 것이냐, 해리스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지금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 부분에서 지금 젤렌스키도 계속적으로 지금 푸틴에게 평화에 대한 제스처를 취하는 네. 중이고요. 또한 회담 일정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재건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물론 이게 단기 트레이딩 목적으로 매매하신 분이 저는 좀 많을 것 같아요. 중장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겠지만 근데 하더라도 너무 하루하루 흐름에 너무 치우쳐서 너무 일일비하지 말자. 만약에 좋은 재건 종목을 매수했는데 타이밍이 좀 안 좋고 대응할 수 없는 모멘텀 때문에 좀 오늘처럼 밀렸다 한다면 좋은 정보를 한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큰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어쨌든 순환매가 빨리 오면서 또 한 번 나를 지금 물려있지만 한 번 더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손길이 올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네. 너무 큰 자금보다는 최소한 내가 물릴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을 했을 때 한 2번, 3번 정도 좀 나눠서 매수하시다 한다면 우리가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순환매 파도에서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테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에서 해리슨 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을 좀 꺾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대규모 여론조사 결과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흘 동안 정말 빠르게 추격을 했기 때문에 해리스 트레이드가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본다면 뭐 올라갈 만한 대표적인 종목으로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들 지난주 금요일부터 강했고 그렇죠. 또 친환경 섹터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장에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네. 황당한 종목들이 또 몇몇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IMBC라던가 네네. 이런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 짚어주시죠. 사실 정말로 단기 트레이딩에 스스로가 내가 우리나라에서 상위 1%를 들 수 있는 실력자다. 이런 분들이 한다면 IMC 같은 종목들 매매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한다면 지금 현재 보유하시는 분께서 수익 기준으로 한다면요. 기회 줄 때 나오자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접근하고 싶다 한다면 그때는 나의 단기 트레이딩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보신 이후에 다시 한번 재고 한번 해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가지 또 질문을 한 가지를 드릴게요. 해리스 수혜주 중에 또 낙태 관련된 네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마리화나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수혜주인 건 알겠는데 우선은 미국과 우리 시장에서는 또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들고 가도 되는 건가라는 의문점도 남았거든요. 네네. 대마도 그렇고 낙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해리스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네. 우리 시장에서는 불법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은 부분께서 네. 저에게도 많이 물어보세요. 해리스 관련해서는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크게 뭐 친환경은 뺀다 하더라도 네. 지금 말씀하셨던 뭐 대마 쪽, 그러니까 마리화나 쪽, 그다음에 낙태 쪽 뭐가 더 좋냐, 내가 어느 쪽을 더 집중해야 되느냐 많은 말씀 주시는데 저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둘 중에 본다면 답은 저는 마리화나다. 왜냐하면 오. 낙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미 쪽과 우리하고는 좀 다른 그런 그쵸. 결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 정말 투자 심리에 의한 너무 단순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밖에 안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혹시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미 지금 작년과 올해 들어서 마리아나 같은 경우는요 이미 지금 미국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이미 오랜 기간 동안에 점점 좋아지는 투자 심리를 통해서 지금 합법되고 있는 지금 일반 약국에서도 판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꼭 해리스 관련한 트레이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북미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네. 마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또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수익 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만 갖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네. 내가 단기 투자를 하겠지만 언제든지 이거는 물릴 수 있다. 그런 리스크를 이제 고려하고서 들어갈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한다면 단기 손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 종목 매수했다가 어떤 투자 심리가 꺾이는 것 때문에 단기에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손절하지 않고 보유한다면 해리스 관련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이 섹터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저는 마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구원의 손길을 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제가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정말 실제로 트레이딩 할 때 정말 중요한 또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쵸. 너무 한 가지에 치우쳐 있는 투자 아이디어로 봤을 때는 그것이 만약에 꺾여버리면 내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나 이 섹터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섹터가 여러 가지 중첩되어 있다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높은 확률로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요한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네,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뿐만 아니라 마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리화나냐 아니면 낙태 관련된 종목이냐 이 두 가지 섹터 내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대마 관련된 쪽으로 한 표를 주셨는데요. 오늘 초반부터 저희 질문이 올라온 종목들이 두 가지가 네네. 대마 관련된 종목이라서 네네. 이 종목들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럴까요? 가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 시장 와이라노님의 종목입니다. 네. 한국 BNC 7,580원, 비중은 15%입니다. 5월쯤에 매수해서 계속 지니고 있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어쩌면 해리스 대통령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네네.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 우선은 제가 한국 BNC를 보면 이 종목 아마 지금 차트 보시면 네. 올해 3월달 초 중순 이럴 때 처음 부합받을 때 이때 아마 매수하신 이후에 아쉽게도 4월, 5월, 6월 밀릴 때에 매도하지 못하시다가 다시 한번 이번 7월달에 대선 다가오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투자 비중이 15%라서 물론 투자금이 얼마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좀 단기 테마에 의한 종목에서 투자 비중을 10% 이상 가져가는 것은 조금 전 지양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이미 지금 매수한 부분을 강제로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값이 지금 7,580원인데 이 정도 라인을 한다면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조금 더 지금까지 뭐 4, 5, 6월 달 3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조금 더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도 내가 좀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인내심을 보인다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건 뭐 8월 달 내에도 한번 분명히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는 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우려감 섞이지 마시고요. 제가 해리스가 대통령 될 수 있을지 그건 제가 모릅니다. 모르죠. 그거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모르고요. 네. 안다고 한다면 저 정말 떼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식에 참가하는 것이고 주식을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보다도 어떤 단기적인 투자 심리에 의해서도 수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의뢰하신 7,500원 정도 라인은 충분히 조만간 올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이 사실 지금 보면 오르는 부분들이 유셀파마라는 기업과 우리가 이제 대마를 두 분류를 나눴을 때 이제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CBD, 햄프라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의약품 원료와 의약품을 공동 개발한다는 이슈가 있는데 사실 이런 한 줄 정도의 그런 코멘트 말고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네. 진척 사항이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그쵸. 없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이 종목은 그냥 단순하게 마리아나 관련해서 테마주에 엮인 그런 종목 이외에는 더 이상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뭐 중장기로 보유해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본다? 이런 부분 좀 어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를 줄 때 좀 분명히 의뢰하신 값보다는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데 기회가 온다 한다면 너무 큰 수익. 지금 차트 보시면 3월 달에 기록했던 전고점 9,000원 초반 라인 이 부분까지 목표를 보기보다는 네. 기회 줬을 때 그때 좀 욕심 부리지 말고 나오자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목표가를 9,000원까지는 아니지만 8,000원 네. 초반대 정도는 잡아봐도 뭐 괜찮을까요? 7,500원, 8,000원 정도 그 정도 레인지까지는 충분히 저는 기회를 올 것 같은데 그 이상을 보는 부분은 저는 조금은 그 욕심을 좀 버리자. 만약에 더 보고 싶단다면 물량을 본전 수준 위로 올라온단다면 야금야금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비중을 줄여가는 모멘텀을 좀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리스 대통령 가능할지 이 부분은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토리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8,000원 정도까지는 좀 그때는 정리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나 대망 관련된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에머리지 2,240원, 비중은 5%입니다. 사자마자 빠졌는데 추가 매수하면 좋을까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 종목도 네. 초반부터 관련된 종목 올라갈 때 갔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오늘 네. 보면은 이 종목 살아남았죠. 11% 정도 또 그렇네요. 급등을 했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고 계신 가격대가 한참 올랐을 때 따라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에머리지가 올해 제가 지금 본 차트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약 8개월 정도 차트를 지금 띄워놓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지금 보시면 올해 1월 달 초 이때 장중 고점이 2,220원이었어요. 그 부분을 오늘 아마 장중에 뚫으니까 네. 지금 52주 신고가다 좋다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쵸. 아마 윗꼬리가 달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금 마리아나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추세가 좀 강한 추세에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기존에 강세였던 무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눌렸는데 네. 그래도 이 종목은 오늘 종가만 본다면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힘있게 마감한 부분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제든지 이번 주 내나 다음 주에도 관련된 마리아나 테마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상심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저는 조금 이제 손절 라인까지 다시 좀 말씀드리면서 네. 할게요. 어쨌든 이 종목도 사실 오른 이유는 원래는 이게 이제 의류 소매 쪽 관련한 기업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보면 미국 이제 LA에서 의료용 카나비스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고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다. 이런 이력으로 같이 좀 올라온 부분인데 실제로 한번 묻고 싶은 게 그 부분을 통해서 얼만큼 좀 든든한 이익을 내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이것도 역시나 단기 어떤 투자 심리에 의한 종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다면 역시나 단기 트레이딩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한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단기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7월 초부터 거의 지금까지 거의 주가가 2.5배 이상 올랐는데 네. 본다면 그게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마리아나 관련한 테마가 한번 눌린다 한다면 더 크게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본다면 제가 주가가 만약에 더 오른다 한다면요. 제 생각에는 지금 2,400원 정도 그 정도 이상부터 해서 조금씩 비중을 1%든 2%든 야금야금 줄여가면서 좀 익절을 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길게 보는 측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네. 한다면 그때는 제가 지금 바로 제 차트를 지금 선을 그었는데 바로 지금 주가 오늘 종가 바로 아래가 2,000원 라인이에요. 2,000원 라인을 만약에 깬다라고 한다면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보유하신 비중이 5% 비중이에요. 한다면 사실 뭐 큰 비중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2,000원 라인을 깬다 한다면 그때는 절반 비중 정도는 좀 줄여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더 깨진다 한다면 그때는 1,900원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전량 매도한 다음에 이 종목을 더 아래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리스 수혜주 제가 좀 준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 텐데 오늘 들고 오신 종목도 좀 비슷한 내용 들고 오셨습니다. 바로 네네. 화면으로 두 가지 종목 만나보시죠.
네, CS 윈드랑 한화 시스템 들고 오셨는데요. 일단 오늘 강했던 풍력 관련된 종목,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인 CS 윈드 그리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당사는 트럼프가 되든 뭐 해리슨이 되든 네. 다 강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 상관없이 실적주로 봤을 때도 숫자 찍히는 쪽이잖아요. 아, 그럼요. 어떤 네. 쪽인지 궁금합니다. 거의 뭐 앵커님께서 거의 네. 뭐 답을 주신 것 같은데요. 아. 저의 초이스는 지금 앵커님 지금 화면 위에 네. 지금 떠 있는 한화 한화 시스템. 시스템 그 부분에 색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CS 윈드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참 강한 모습이었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변동성 때문에 유의해라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사실 개인적으로요. 오늘 비초이스로 가져오는 종목이 CS인지만 뭐 올해 한 해 동안에도 주가가 눌리면서 좀 아쉬운 흐름이었죠. 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많이 좀 아쉬움에 있는 종목인데 드디어 이제 바닥을 찍고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전문가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거의 지금 올해까지 19년째 지금 전문가를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매년마다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대차익 가는 종목이지만 오늘 아쉽게도 제가 비초이스 가져왔는데 뭐냐면 이 종목 설명 먼저 좀 드릴게요. 이 종목은 이제 전 세계에서도 이름 있는 글로벌 해상풍력의 타워에 들어가는 타워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특히나 굴지의 전 세계 이제 글로벌 발전기 기업들, 해상풍력 기업들, 예를 들면 뭐 덴마크의 오스테드, 그다음에 스페인의 뭐 지멘스 가메사, 그다음에 뭐 GE 이런 굴지의 기업들 다 납품을 하고 있는 정말 네. 최고의 기업이에요. 기업이고 이 회사의 CEO 김성곤 회장도 제가 참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올 한 해도 본다면 바이든 IRA 관련한 부분들이 상반기에 힘을 조금 크게 잃으면서 신재생 기업들이 많이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해상풍력 관련해서 영국이든 한국이든 북미든 대만이든 중국이든 이렇게 해상풍력 관련해서 잘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여기에서도 올 상반기 때에 눈에 띄는 모멘텀이 안 보이다 보니까 CS인데도 그렇게 힘 있는 모습은 안 나왔습니다. 올 하반기는 좀 좋을 걸로 보여졌는데 갑자기 또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가 득세하면서 해리스 관련한 민주당이 추구하는 부분들이 조금 눌렸죠. 네. 저는 사실 올 하반기에도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분명히 있다고는 봐요. 보는데 볼 건 뭐냐면 자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7월 말 시점에서 11월 달 대선 결과가 공화당일지 민주당일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모르죠. 하지만 거의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막바지에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가 뭐 레임덕은 아니겠지만 막바지에 온 상황인데 과연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상황에서 북미 쪽에서도 해상풍력 관련해서 얼마나 더 추가적인 그런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공백 기간이 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책을 더 드라이브 걸 수 있는 그 정책에 그쵸. 좀 공백 기간이 들어간 네. 게 올 하반기다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올 하반기 때는 드디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한 시장에 분위기가 온다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런 바닥권을 탈피할 수 있겠지만 과연 오랫동안의 눌림을 이겨내고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 봤을 때는 올 하반기까지도 대선에 대한 결과도 본 다음에야 좀 그쵸. 우리가 볼 수 있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보면 지금 시장 전망치를 봤을 때도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해에도 좋고 내년도에도 폭증할 수 있는 영업이익 전망치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 종목을 억누르고 있는 부분은 실적에 대한 증가에 대한 호재가 아니라 지금 대선 관련한 불확실성, 정책이 더욱더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를 억누를 것이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을 만약에 접근한다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5만 원대 초반, 4만 원대 후반 이 부분에 대한 바텀 피싱을 노리기보다는요. 네. 주가가 좀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오랫동안 억눌려 있는 추세를 이겨내고 반등을 확실하게 하는 타이밍이 보였을 때 그걸 보고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제가 보는 타이밍은 이때입니다. 지금 주가보다는 좀 더 올라온 타이밍이긴 하지만 저는 더 높게 올라가서 지금 57,000원 라인이 올해 4월 달에 장중 고점이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더 올라와 있는 시점이지만 저는 최소한 지금보다 더 올라서 57,000원 라인까지도 더 돌파를 하는 모습까지는 보여져야지만 그래야 시장에서 바라보는 메이저 수급이 바라보는 CS 윈드 또한 해상풍력을 바라보는 투자 심리가 확실하게 좋아진다. 그런 시그널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은
이때다. 이렇게 조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이 구체적으로 찍힐 때까지 정책 변화가 확실히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공백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는 비초이스 이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화 시스템이 이제 초이스 종목인데요. 실적 찍히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감이 엄청난 섹터입니다. 방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화 시스템, 방산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네. 이 종목 들고 오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는 언급을 오늘 처음 드리지만 네. 저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최근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잘 공략을 했던 종목이라서 네. 오늘 너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거의 10% 육박하는 종가 마감에서 상승을 했는데 더 오를 것이냐 본다면 저는 이제 시작이다. 예, 이제 시작이고 지금 올 상반기 동안에 지금 K 방산 기업들이 올 상반기에도 좋은 모습 보지 않습니까? 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다 좋은 모습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한화 시스템만 올 상반기 때 내내 박스권 갇히면서 어려운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 하반기에는 저는 감히 한화 시스템이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시기를 맞이했다. 오늘 첫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요. 이 기업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의 방산 쪽에서 무기 체계, 뭐 예를 들면 뭐 경 비행기든 어떤 뭐 포든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 특히 레이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무기 체계가 점점 더 그런 성능이 고도화되는 그런 트렌드에 지금 목전에 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슬 수 없는 고도화 트렌드에서 이 한화 시스템의 고성능 레이더든 다양한 무기 관련해서 부속품들이든 이런 부분에서 현재 한화 시스템의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부품들과 레이더를 채용하는 시점이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고요. 또한 이 기업이 지금까지는 내내 내수 비중이 높았지만 방산 관련해서 해외 수출 비중이 작년에는 8%였는데 올해는 2배 이상 증가한 17%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져요. 이러한 변화되는 모습들이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트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냐면 아까 제가 준비한 그런 약간 자료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기업이 뭐 LIG 넥스원 화면이 좀 작은데 LIG 넥스원의 천궁2 레이더 부분이든 아니면 경비행기 부분이든 다양한 부분에서 뭐 현대로템의 K2 전차 부품이든 지금 어떤 국내 방산 기업이 주력 제품이 또 추가적인 수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한화 시스템은 다 그런 고차원적인 무기에서 다 참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국내 K 방산 기업이 추가적인 그런 수주가 나올 때에 종합 패키지에 대한 종합 패키지 같은 기업이 한화 시스템이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기업이라서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22,000원대 주가에 머물러 있을 종목은 아니다. 강하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한화 시스템 오늘의 초이스 종목이었는데 한 가지 더 자랑하고 가야 될 것 같은 게요. 네네. 사실 7월 15일에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인 현대 로템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도 네.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방산 섹터 중에서도 그 수많은 종목 중에서 현대 로템이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현대 로템 그때 초이스 하신 거 듣고서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도 보면 좋은 건지도 짚어주시죠. 네. 현대로템 보유하신 분들은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지 마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냥 쭉 가져가자.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미국 뭐 대선 결과와는 상관없이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도 현대로템은 지금 폴란드 관련해서 전차 추가 발주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또 많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모멘텀도 봐야 되고요. 또 하기 때문에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모멘텀 다 있고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우리가 정말 중장기적으로도 더 보유할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역시나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초이스 종목을 말씀드린 종목들이 잘 또 상승하다 보니까 기분 좋게 왔는데요. 또 최근 또 말씀드렸던 VT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한화 시스템 포함해서 제가 앞으로도 방송 나올 때마다 특히나 초이스 종목에서 더 좋은 종목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한화 시스템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등락률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오늘 약했던 테마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올라가고 있고요. 또 오늘 강했던 테마 중에서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띄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궁금하신 종목들 이 시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325-82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만근춘님의 종목이고요. 효성중공업 37만 500원, 비중은 10%입니다.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얘기해 주셨고 현대일렉트릭은 실적이 엄청나서 그 효과를 봤는데 이쪽은 어떨까요? 적자가 심하다던데 서프라이즈 가능할지 이쪽 섹터로 가고는 싶은데 차라리 현대일렉트릭을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전력 설비 쪽으로 보고는 싶은데 네네. 이 종목이냐 아니면 현대일렉트릭 지금 비싸지만 네네. 더 담아야 될까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네네. 보실까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분께서 지금 10% 비중에다가 지금 37만 500원인데 네. 뭐 지금 종가 대비해서는 걱정할 거는 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어떻게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함인데 이제 같은 섹터 내에서 다른 것들이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그쵸. 욕심이 좀 있는 거죠. 이건 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이게 또 이제 내 돈과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선은 이 종목이 지금 최근 어제와 오늘 다른 종목들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이나 뭐 재룡전기는 많이 올라가는데 이 종목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전 이유는 좀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종목은 보면 지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매출 중에서 우리 지금 호재가 되고 있는 변압기 그쵸. 관련된 노출 비중이 매우 높거든요. 메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게 메인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공업 쪽, 뭐 지금 중동 쪽에서 뭐 플랜트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분야도 하고 있고 중공업도 딴 것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종목을 매수할 때에 변압기만 가지고 산다는 것은 조금 더 어폐가 좀 있습니다. 그만큼 하다 보니까 다른 조금 실적이 좀 부진한 사업부로 인해서 기업 전체적인 매출은 물론 이익은 작년보다 증가하지만 다른 기업 대비해서는 좀 부담되고 있는 비용이 좀 많이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다 떠안고서 하다 보니까 언제나 순수하게 변압기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다른 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노이즈가 좀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려사항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제가 좀 조사한 좀 메모값이 좀 있는데 네. 제가 공부하던 메모값이 좀 하나 있어요. 보면 최근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지금 효성그룹 지주사 분할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지주사 분할 관련해서 어떤 지분 관련한 이슈가 있다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지만 반대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 한다면 주가를 누를 수 있는 이슈도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현재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싶다면 저는 이 종목도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지금 매수하실 값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보는데 이제 기회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10% 투자 비중에서 뭐 한 3분의 1 정도나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지금 오르고 있는 LS 일렉트릭이나 네. 지금 말씀하셨던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반반씩 가져간다 한다면 우리가 조금 그런 이제 기회비용으로 인한 그런 아쉬운 그런 부분들 내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소위 말하는 포모 현상을 좀 탈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 종목을 아예 매도하시는 건 좀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이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시기를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다른 종목들이 눈에 밟히신다면 절반은 매도하고 최소한 전력 설비 종목을 2개를 가져가자. 이렇게 조금 더 차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의 핵심이 이쪽 섹터 보고는 싶은데 다른 종목을 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전력 설비 쪽만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ESS 쪽도 묶이고요. 풍력에너지로도 묶이고 뭐 중공업 관련된 종목으로도 묶이기 때문에 다른 노이즈들이 많다는 이야기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강병옥님의 종목이고요. 태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는 15,600원이고요. 비중은 1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태광 같은 경우에는 점차 이제 만약에 두 가지 좀 호재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설명 먼저 드리면 좋은 쪽 먼저 설명드립니다. 네. 저 이 종목을 더 보유하시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대왕고래.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여러 다양한 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내내 한 번 좀 눌렸다가 또 한 번 대왕고래 관련 이벤트가 있으면 또 한 번 시세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좋게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6월 달에 ECB,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먼저 내렸고 그 이후에 뭐 캐나다, 영국 또 이번에 지금 이제 아마 예상으로는 9월 달에 거의 100% 확률인데 9월 달에 미국도 첫 금리를 할 전망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올 6월 달부터 해서 전반적인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사이클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본다면 우리가 태광은 피팅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당연히 전방 산업인 이제 플랜트나 다양한 그런 인프라 관련한 수요가 증가해야지만 뭐 보수 설비뿐만 아니라 신규로 만든 설비가 증가해야지만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매크로, 특히 금리가 인하할 수 있는 사이클을 한다면 더욱더 이전보다는 상반기보다는 더욱더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 대왕고래와 글로벌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본다 한다면 태광은 지금 PER 7배 수준에 거의 저평가받고 있고 PBR도 거의 지금 제가 보면 PBR도 0.7배, 0.6배인데 극심한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들은 전 최소한 2배 이상은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맞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보유하신 가격이 지금 15,600원이나 한다면 비중도 10%면 매우 좋은 비중으로 보고 있고요. 단가 매수하신 게 지금 거의 뭐 오늘 뭐 차이가 없네요. 한다면 이 태광을 보유하신 분은 걱정하실 게 없다. 예, 이건 뭐 질문을 안 해도 되고요. 이 종목은 그냥 편안하게 단기 흔들림이 또 있다 하더라도 그냥 중장기적인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큰 모멘텀 통해서 가만히 기분 좋게 보유하시면 어느샌가 갑자기 2만 원대 있고 또 어느샌가 갑자기 연말 되니까 2만 5천 원대 있고 그런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마음 편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가온전선 네. 20% 네. 52,000원에 20% 52,000원이세요? 예, 네, 혹시 이 종목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좀 됐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진단 받아보고 추가 질문까지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가온전선 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담으신 지도 좀 되셨다라고 하시고, 전력 설비 쪽 강하긴 한데, 네네. 이쪽은 그렇게 요새 시세는 못 내주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가 좀 공부를 열심히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하다 보면 네. 가온전선도 같이 그냥 봐야 뭐 되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네. 이런 것처럼 같은 뭐 전선 변압기 아니냐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조금 좀 결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물론 올해 4월달, 5월달에는 차트 한번 보시면 올해 4월, 5월에는 같은 테마로 엮이면서 특히 함께 또 갔죠. 구리 가격도 올라다 보니까 네. 같은 그런 부분으로 큰 범주 내에 묶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최근 또 6월과 이번 최근에 7월 달에는 그런 또 큰 범주의 뭐 구리, 전선, 변압기의 큰 테마 내에서도 좀 더 옥석 가리기, 세분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 종목은 좀 아시면 LS그룹 계열사긴 한데 세부적으로 좀 일하는 부분은 전력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 쪽으로 일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또 특히 주요 고객사가 한국전력이랑 KT입니다. 물론 이제 해외 매출, 미국 쪽 관련한 수출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전과 KT 쪽에 엮이는 기업이니까 그게 특별한 모멘텀이 당장 보이지는 않고 있고 최근에 구리값도 그렇게 또 이렇게 의미 있게끔 상승하는 또 부분도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변압기와 전선 쪽은 조금 최근에 결이 좀 다른 부분이 또 있겠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지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20% 투자 비중이고 52,000원 라인이에요. 52,000원 가격대인데 차트만 본다면 지금 52,000원 한다면 최근에 2개월 동안 기록했던 그런 이제 횡보 가격대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비중이 크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단기 흔들림 하나하나에 좀 이제 흔들릴 수는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종목 좀 빠른 타이밍 때에 본전까지 오기에는 조금 더 흐름을 보자. 예, 다른 전선주, 특히나 다른 변압기 종목들이 상승할 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빠르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 뭐 1, 2주만은 아니더라도 뭐 한 달이나 조금 좀 인내를 갖고 한다면
보유하신 52,000원이나 최근 2개월 동안의 박스권의 고점이었던 55,0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겠다. 한데 이 종목을 주가를 더 올릴 수 있는 요인을 본다면 북미권에서 우리가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관련된 그런 북미권에 있는 기업들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할 때 좋은 모멘텀이 나오는 부분이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구리값이 한 번 더 의미 있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네. 이 두 가지가 조만간 좀 나와줘야지만 나올 수 있는 단기 흐름이 상승하거나 지금 화면 보시는 최근 2개월의 박스권이었던 55,000원 라인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염두사항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이 한때는 전력 설비 같이 뭉뚱그려서 올라갔던 힘을 받았던 종목이라면 지금은 조금 트렌드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조금 기다린다면 본정가 이상으로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신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되셨을까요? 네. 여보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좀 해도 될까요? 추가 아니요. 매수. 저는 고정되지 않습니다. 방금 차트에서 한번 다시 띄워보면요. 네. 강원전선 보면 이 종목은 투자 비중이 제가 투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0% 투자 비중을 한다면 이 종목의 20% 비중이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비중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히려 그저께와 어제 이틀 동안 저점 라인이 41,000원이었는데 마침 그 아래에 121선 이평선도 4만 원 초반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 121선 이평선도 41,000원 중반으로 올라오겠죠. 41,500원 라인을 막 이탈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저는 줄이실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추세에 꺾여버리면 거의 3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염두하고서 보실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보유하신 비중으로만 관리하시면서 지금 아까 구리 모멘텀 북미권의 데이터 센터 관련한 모멘텀 두 가지에 대한 여부를 좀 더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대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아니다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을까요? 한 달 정도 이상 들어가면 괜찮겠어요?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네. 네, 한 달 감사합니다.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전화 상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처럼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HPSP 반도체 하나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이 47,100원에 5% 보유하고 계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좀 하락을 했고 HPSP가 언제 이렇게 시가총액이 또 밀렸는지 네. 요새 쭉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저점 깬 상황이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투자 비중이 5%라 한다면 정말 그런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네. 한편으로는 비중 관리는 잘 하셨지만 단가가 너무 높다. 네. 물론 이게 뭐 객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차트 한번 보시면 HPSP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걸 하더라도 어쨌든 중요하게 보여지는 이전 저점을 깼다고 한다면 일부의 비중이라도 전량 매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일부 비중이라도 조금 정리했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제 뭐 의뢰하신 분께서 원래 비중이 높았는데 정리를 하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중 관리 잘 하셨는데 자, 지금 HPSP가 아시겠지만 반도체 전공정에서 우리가 좀 이제 어려운 좀 용어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어닐링, 레이저 어닐링이라고 해서 반도체에 좀 이렇게 데미지가 많이 엮여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계면 처리를 잘 하고 있는 어닐링 부분에서 매우 좋은 종목인데 특히 레이저뿐만 아니라 고압 수소를 이용한 특허를 내고 있는 어닐링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이저 어닐링 대비해서 더욱더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은 맞아요. 좋은 부분 맞는데 아직까지도 동종 일을 하고 있는 EST라는 종목과 특허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체크한 바로는 어떤 확정적인 내용이 아직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이제 동종 기업과의 특허 관련해서도 리스크가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현업에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보기에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 관련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다. 지금 마침 4월달 초부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같이 빠지고 있는 4개월째 빠지고 있는 아쉬운 트렌드에 있는 상황인데 HPSP도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지금 반도체 수율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모멘텀들이 안 나오고 있다 한다면 이 종목 만약에 주가가 더 하락해서 지금 오늘 32,800원 마감했는데
31,000원까지도 오늘 저점 라인이겠죠. 네. 그 부분을 만약에 또 한번 깬다고 한다면 이 종목 물론 투자 비중이 다행히 크지 않다 보니까 과감하게 31,000원까지도 이탈한다면 그때는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이 종목에 더 빠졌을 때 다음 타이밍을 복수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좀 접근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주가가 오른다 한다면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4만 원까지는 올라가줘야지만 또 한번 안심할 수 있을 것인데 4만 원 라인으로 올라온다 한다면 그때 한 번 더 제가 출연했을 때 문의 한번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세 반전을 기다려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을 마지막으로 상담 시간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 내일장 전략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한 2, 3분 정도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쨌든 미국 대선 전까지 11월 전까지 내내 우리나라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냐 해리스 트레이드냐 양방향으로 가면서 아마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한데 제가 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련해서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이 있는 분들은 참 좋은 시장이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한다면 저는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은 섹터를 저는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방산,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제약바이오 이런 부분을 먼저 좀 보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북미권 관련해서 수출을 잘하고 있는 기업도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음식료, 변압기. 그래서 지금 특히 북미권에서 실적을 잘 낼 수 있고 3분기, 4분기에도 기대가 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섹터들을 봤을 때는 내내 우리가 트럼프 하이리스 필요 없이 그런 기업들은 또다시 접근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지금 기준금리 인하되는 사이클도 포함해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에도 힘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본다면 3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CDMO, 마지막으로 ADC 3가지 트렌드가 내내 선순환으로 하면서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내 스터디를 하면서 매매할 전략이 있으셔야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신용 잔고 물량이 약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신용 잔고가 17조 원 이하로 빠져야 되는 게 건전한 시장으로 보여지는데 좀 높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종목 또는 관심 있는 종목인데 신용 잔고가 만약에 5% 신용 비율이 5% 이상이다 한다면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 그런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상담 창구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희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좀 해가 뜨기를 시장에 바라보면서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